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성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오후 2시쯤 됐습니다. 이번 주에 어저께하고 그저께 이틀 동안 연달아서 중국의 증시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중국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시 부양책의 내용, 그리고 시장의 반응, 그리고 그 한계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피 시장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1월 23일 화요일 날 나온 중국 부양책부터 한번 보시죠. 이건 증시에 대한 직접적인 부양책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400조 정도 되는 규모로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거고요. 옵쇼 자금을 이용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한 200조 원 규모로 한 적이 있고요. 직접 주식을 사겠다는 거니까 수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중국보다는 홍콩 증시가 반응했는데요. 이 관련돼서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 바로 어저께 RRR을 인하했는데요. RRR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리저브 리콰이어먼트 레이쇼고 우리로 하면은 지급 준비율 이런 거고요. 2월 5일부터 0.5%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선제적으로 발표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0.25%로 두 번 인하했대는데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RRR을 세 개로 구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메이저 뱅크하고 더 작은 은행, 그 다음에 지방은행 이렇게 나눠서 요 세 가지로 하는데 요번에 이만큼 내렸고 그래서 10.5, 8.5%가 됐고 그리고 23년에도 두 번 0.25씩 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0.25%씩 내리는데 0.5%를 내린 게 이제 좀 이례적이었고 그리고 또 선제적으로 발표한 게 이례적인데 선제적으로 발표한 거는 다른 특별한 증시 부양책이 모자라다 보니까 좀 땡겨서 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0.5%를 인하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80조 정도의 유동성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중국보다는 홍콩이 반응했는데 이걸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거는 중국의 CSI 300 지수인데요. 23일 날 부양책 나왔을 때는 조금 위로 움직였다가 다시 다 빠져버렸고요. 24일 날 나온 걸로 지금 오후 한 2시까지 쭉 올라왔는데요. 지금 올라온 레벨을 보시면은 1200에서 3320까지 갔으니까 3,000 정도 되는 게 100포인트가 올랐으니까 한 4% 정도 오른 건가요? 그 정도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길게 한번 보시면은요. 한 달짜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중국 증시인데요. 심각하죠. 여기 제일 높은 데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6천 가까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탑이 한 번 더 있었고 1년에 여기가 거의 6천에 가까웠던 게 지금 3,300이니까 반토막보다 약간 위에 있는 정도고 이게 글로벌 S&P나 이런 거에 비하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홍콩인데요. 항생은 조금 다르죠. 23일 날 발표가 났을 때부터 많이 올랐고 그리고 24일 날 한 번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4,700, 800이었던 게 16,100이 됐으니까 이 정도면 거의 한 8 정도 오른 건가요? 그리고 특히 첫날의 반응은 이게 옵쇼에서 자금을 이용해서 산다고 하니까 CSI보다는 홍콩 인덱스가 좀 올랐거든요. 이 관련돼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다시 보면은 효과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고 중국보다는 홍콩이 반응했고요. 그렇지만 한계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런 금융 정책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그러니까 중국 내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중국의 부양책은 항상 재정정책이 결정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재정정책을 아끼면서 금융정책을 쓰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어쩌면 더 이상 쓸 재정정책이 없다고도 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고요. 구조적인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 이슈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과의 갈등, 그래서 공급망 문제, 그 다음에 중국이 최근에 많이 했던 공동부유 그런 이슈들이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한계들 때문에 그동안 부양책들이 그렇게 효과를 많이 못 보인 적도 많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죠. 이건 15년의 얘기인데요. 2015년에도 이 정도 올랐지만 바로 이렇게 내려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을 보면은 여러 번의 부양책 비슷한 것들을 계속 냈을 때마다
이런 테일 스핀이라고 그럴까요? 바로 직후에 바로 빠지는 그런 경향을 계속 보였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근본적인 이런 한계들, 이런 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홍콩은 약 8%, 그 다음에 본토는 약 4% 정도 올라줬으니까 일단 단기적인 효과는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주식을 좀 자세히 보려면 좀 헷갈리는 대목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선 중국하고 홍콩에 관련된 거래소를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홍콩도 이제 중국의 일부잖아요. 중국 주식시장의 거래소는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샹하이, 센젠, 홍콩. 제가 이렇게 영어로 쓴 거는 이 중국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은 이제 중국말로 써 있고 그 중국말로 읽는 중국식 발음이 있고 또 그 한자를 한국말로 읽는 발음이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같은 데인데 이름이 달라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다 영어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익스체인지가 있고 생젠에 있고 이제 홍콩에 있는데 상하이하고 생젠은 주로 내국인 중심, 그러니까 중국 본토 투자가들 중심이고요. 홍콩은 외국인 투자가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인덱스나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A, B, H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A라는 것은 주로 대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샹하이나 센젠 본토에서 그 B는 소규모 기업에 관련된 인덱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H가 붙은 거는 다 홍콩에 상장된 것이고 그리고 A하고 H의 동시 상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소를 보시면은요, 이제 인덱스를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중국, 홍콩에 관련된 주식 인덱스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외국인들 관점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것들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가 이 CSI 300입니다. 이거는 샹하이와 센젠에 얘기했던 그 두 거래소 중에서 우량주 300개만 고른 거고요. 그래서 CSI란 뜻은 차이나 샹하이 앤 센젠 인덱스입니다. 그 다음에 홍콩 익스체인지에 있는 것들은 항생 인덱스 HIS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홍콩 익스체인지의 우량주 50개고요. 홍콩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3가지 종류입니다. 중국 본토 기업도 있고 홍콩 기업도 있고 외국 기업도 있거든요. 이 중에 중국 본토 기업이 HSCEI라고 이게 우리가 요즘 ELS에서 문제되는 홍콩 H지수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본토 기업, 홍콩 기업, 외국 기업이 이제 다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보는 인덱스는 MSCI에서 만드는 차이나 인덱스입니다. 이거는 샹하이, 센젠, 홍콩의 3가지 익스체인지에서의 우량주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주식 관련된 인덱스 중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CSI 300, HIS 그리고 MSCI 차이나 인덱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파생 상품도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거래량도 제일 많으니까 이런 거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본토와 홍콩의 괴리가 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160이라 그러면 홍콩이 같은 회사가 홍콩이 $100인데 중국에서는 $160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본토가 홍콩보다 더 비싸다는 겁니다. 100보다 높으면 100보다 낮은 경우도 좀 있었죠. 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본토가 더 싼 거죠. 홍콩이 더 비싸고. 우리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주식도 외국인 투자 한도 같은 게 있을 때, 뭐 90년대죠. 90년도에 미국의 ADR 같은 걸 만들면 ADR이 더 비쌌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살 수 있는 데는 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더 비쌀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더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레벨에 이게 지금 22일자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부양책 나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때 보면은 이 지금 프리미엄이 2009년 레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홍콩이 100인데 샹하이나 센젠에서 155라는 거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샹하이에서 100이면 어떻게 됩니까? 155대 100대 하니까 뭐 36% 정도 디스카운트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지난 이틀 동안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으니까 그 폭은 약간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괴리가 어떻게 있게 되느냐 이걸 한번 따져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도고 하나는 주요 투자가인데요. 당연히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없다면 누구라도 당연히 싼 홍콩에서 사고 그걸 가져다가 중국 본토에 가서 팔면 되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차익 거래가 제한되거나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실제로 되지 않고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보면 외국인은 A에서 공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국인 입장에서는 그럼 내국인은 국내에서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공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내국인들은 H쉐어에 투자하는데 제한이 있어서 이 대표적인 이 두 가지 제도 때문에 차익 거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럼 벌어질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왜 벌어지느냐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투자가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B쉐어는 아무래도 내국인, 특히 개인이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H쉐어는 옵쇼에 있는 외국인들이 40% 이상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은요. 본토의 프리미엄을 갖게 된 근간을 생각해 보면 한 4가지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옵쇼에 있는 인베스터와 국내에 있는 인베스터의 차이인데 국내에서는 숏셀링을 제한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매도를 충분하게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PO를 많이 하는데 이것들이 고평가되게 나와가지고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을 찾고 정부에서 버벌로 워닝을 하는 거 있잖아요. 빠져야 되는데 못 빠지게 너네들 팔지 마 이런 식으로 워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걸로 스테이트 펀드들이 그냥 직접적으로 인터벤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프리미엄을 만들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코스피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공매도 제한과 쏠림 현상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사실 공매도를 지금 몇 달 동안 또 완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에 이런저런 문제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는 문제도 있지만 공매도를 제한하게 되면 항상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걱정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 시가총액과 지수의 괴리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예를 들어서 S&P 같은 경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S&P의 가격하고 S&P의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코스피는 시가총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수는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기업들이 툭하면 물적 분할을 해버리니까 LG화학 같은 식으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은 늘어나지만 지수는 오르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100원짜리를 떨어뜨려 가지고 200원짜리 LG 엔소를 만들어 난 다음에 200원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100원이 200원 돼갖고 인덱스가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시가총액은 확실하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IPO를 계속해서 남발하잖아요. 카카오 같은데 계속해서 남발을 하니까 IPO가 계속 일어나면서 사적 기업들까지 전부 들어오게 되니까 시가총액은 늘어나지만 지수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는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코스피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스닥에서 충분히 올라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가총액은 늘어나지만 지수하고는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과 지수의 괴리가 있는데 아까 요 현상에서 숏셀링 제한, IPO 고평가,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구두 개입이라든가 우리 기관이 국민연금 같은 데가 산다든가 이런 건 없지만 1번, 2번은 우리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코스피에 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지수를 효율적으로 해지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S&P나 나스닥이나 어떤 글로벌 지수를 갖고 있을 때 좀 해지하고 싶으면 코스피를 숏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오를 때 시가총액만 늘어나지 코스피 인덱스 자체는 잘 안 올라간다면 그러면 올라갈 때는 글로벌 인덱스의 반만 쫓아가고 내려올 때는 사실 이런 일이 안 벌어지니까 다 따라 내려온다면 글로벌 지수를 사는 사람들이 코스피를 어느 정도 숏을 내놓고 있으면 글로벌 지수의 효율적인 해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중국 얘기 좀 드렸고요.
최근에 코스피가 사실 약세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중국 증시가 약세인 게 있는데, 중국이 부양책을 해서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코스피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 중국의 이런 부양책이 별로 성공하지 못하면 중국은 안 돼, 그리고 중국이 더 빠지게 되면 코스피에도 나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번에 이 중국의 그 부양책을 볼 때 옵쇼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다음에 옵쇼와 온쇼가 지금 가격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관련된 코스피에 주는 시사점, 이런 거를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